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 하루 종일 후가창만 쳐다볼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회의실에서 몰래 스마트폰 켜보고 파란불 켜진 계좌 보며 한숨 쉬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2026년 1분기인 지금처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장세에서는 소중한 시드머니가 순식간에 녹아내리기 쉽잖아요. 뉴스 보고 뒤늦게 샀다가 최고점에 물리고 공포에 질려 손절하면 귀신같이 다시 오르는 억울한 경험, 이제는 정말 멈추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 가성비를 지켜드리고 시드머니를 단단하게 방어해 드릴 포도아마입니다. 복잡한 경제 지표나 현란한 보조 지표 이야기는 오늘 영상에서 전부 접어둘게요.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단 하나의 뾰족하고 강력한 무기, 바로 인사이드 바예요. 횡보하는 답답한 시장 속에서 세력이 숨을 고르는 타이밍을 포착해 가장 안전하게 큰 추세에 올라타는 실전 생존 기술이죠.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소화하시면 더 이상 방향성 없는 횡보장에서 뇌동매매로 피 같은 돈 잃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본론 1. 폭풍전야, 시장이 숨을 죽이는 진짜 이유. 최근 시장을 보면 금리 정책의 향방과 AI 섹터의 끝없는 순환매 속에서 대중의 심리가 극도의 눈치 보기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어제는 오를 것처럼 강하게 치솟다가도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맥없이 주저앉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당세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잦은 매매를 시도하곤 해요. 하지만 이렇게 엇박자를 타다 보면 계좌는 가랑비에 옷 젖듯 처참하게 녹아내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결코 아니에요. 큰 뉴스를 앞두거나 중요한 변곡점에 다다르면 기관과 외국인 같은 레이저 자금들은 무의미한 소모전을 멈추고 적극적인 매매를 잠시 쉬어갑니다. 거대한 자금을 굴리는 그들 역시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총알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결과 차트 위에는 위아래 꼬리가 짧아지고 몸통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이른바 수렴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 답답한 횡보장은 방향을 잃은 게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를 꾹꾹 눌러담며 응축하고 있는 폭풍전야의 준비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본론 2. 복잡한 지표는 과감히 버리세요. 오직 캔들 하나면 충분합니다. 투자하다 보면 화면에 수십 가지 보조지표를 띄워두고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 풀듯 차트를 분석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돼요.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우리의 판단력만 흐려지기 마련이잖아요. 직장인 투자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퇴근 후 단 5분만 차트를 봐도 직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덜어냄의 미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시할 무기는 오직 캔들 2개로 완성되는 인사이드 바 패턴 하나뿐입니다. 인사이드 바란 어제의 거대한 엄마 캔들 고점과 저점 사이에 오늘의 아기 캔들이 완벽하게 갇혀있는 형태를 말해요. 어제의 최고가도 넘지 못하고 최저가도 깨지 못한 채 그 좁은 범위 안에서만 하루 종일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이는 매수자와 매도자 어느 쪽도 시장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힘의 균형이 완벽하게 팽팽해졌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아기 캔들이 등장하는 순간 조만간 이 균형이 깨지면서 한쪽으로 크게 터지겠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셔야 해요. 이제 우리는 쓸데없는 찌라시나 남들의 추천 종목에 흔들릴 필요 없이 차트 위에 이 캔들이 추연했는지 그 사실 하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본론 3. 인사이드 바에 숨겨진 대중의 탐욕과 공포. 차트라는 건 단순히 과거의 가격을 점으로 찍어 선으로 연결한 무미건조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 환희와 절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살아 숨쉬는 심리 지도로 보셔야 하죠. 엄마 캔들이 만들어진 날의 큰 변동성 이후 아기 캔들이 만들어지는 날에는 시장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누구 하나 먼저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 채 서로가 먼저 움직여주기만을 바라는 극도의 긴장 상태가 바로 인사이드 바의 진짜 얼굴이에요. 이 긴장감 속에서 개미들의 멘탈이 흔들리고 피로도가 극에 달할 때 스마트 머니는 묵묵히 그들의 물량을 받아내며 다음 방향을 설계하죠. 결국 인사이드 바는 대중의 피로도를 먹고 자라며 그 피로도가 한계치에 도달하는 순간 기어코 방향을 터뜨리게 됩니다. 단순한 선 긋기나 캔들 모양 외우기로는 절대로 이 잔혹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차트 이면에 숨겨진 대중의 치열한 눈치 싸움을 읽어내야만 세력의 악랄한 속임수에 당하지 않는 단단한 멘탈을 갖출 수 있거든요. 본론 4. 개미를 울리는 스마트 머니의 덫, 가짜 돌파. 초보 투자자들이 인사이드 바를 배우고 나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어요. 수렴을 확인하자마자 캔들이 위든 아래든 조금만 삐져나와도 드디어 날아간다 라며 덥석 물어버리는 뇌동매매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력은 여러분의 이런 얄팍한 기대심리를 이미 훤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스권 상하단에 빼곡하게 걸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을 고의로 건드려 유동성을 확보하는 가짜 돌파라는 덫을 놓곤 해요. 주가를 위로 쏘아 올릴 것처럼 유인한 뒤 순식간에 내리꽂으면 차트에는 아주 길고 흉측한 꼬리만 남게 되죠. 장중에 잠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흥분해서 샀다가 퇴근 후 처참하게 물려있는 이유가 바로 이 꼬리에 속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돌파하는 척하는 찰나의 움직임에 절대 여러분의 소중한 시드머니를 베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악랄한 덫에 걸리지 않고 진짜 추세를 확인하려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진실 탐지기가 필요해요. 본론 5. 가짜를 걸러내는 유일한 진실 탐지기, 거래량과 종가. 스마트머니가 아무리 차트를 예쁘게 그리고 캔들을 속인다 해도 그들이 절대 숨길 수 없는 단 하나의 흔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장의 피와 살인 거래량입니다. 수렴 구간에서는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바닥을 기다가 결정적인 돌파의 순간에는 반드시 평소와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거래량이 폭발해야만 해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돌파는 100% 가짜라고 단호하게 의심하셔도 좋아요. 여기에 더해 직장인 투자자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중에 화려한 꼬리 움직임에 현혹되지 말고 캔들이 완전히 마감되는 종가를 확인한 후에 진입하는 종가 베팅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엄마 캔들의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한 상태로 오늘의 캔들이 마감되고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역대급 거래량까지 터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돌파가 진짜임을 확신할 수 있죠. 장중에 화려한 꼬리 움직임에 현혹되지 말고 캔들이 완전히 마감되는 종가를 확인한 후에 진입하는 종가 베팅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본론 6. 완벽한 타점을 잡는 상방 돌파 매매 시나리오. 자, 이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지루했던 횡보를 끝내고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캔들의 종가가 엄마 캔들의 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 상방 돌파 시나리오는 시장에 억눌려 있던 불확실성이 마침내 해소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예요. 이때는 방향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엄마 캔들의 고점 돌파를 확인한 종가 부근 혹은 다음날 장 초반 눌림목에서 과감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굳이 더 싼 가격을 기다리겠다며 욕심을 부리다가는 진정한 강세장에서 편안하게 탑승할 기회를 놓쳐버리기 십상이거든요. 일단 버스가 출발했다면 안전바를 꽉 잡고 흔들림을 견디며 목표한 수익을 향해 나아가야 하죠. 하지만 매수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계절을 지켜줄 안전벨트인 손절가를 기계적으로 세팅하셔야 해요. 돌파를 시도했던 아기 캔들의 저점이나 엄마 캔들의 저점을 이탈한다면 지체 없이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본론 7. 절망의 하방 이탈, 당신의 시드머니를 지키는 철칙. 인사이드 바의 수렴이 무조건 상승만을 담보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만약 캔들의 종가가 엄마 캔들의 저점을 깨고 끔찍한 음봉으로 마감된다면 실망 매물이 댐 터지듯 쏟아지는 절망의 구간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하방 이탈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은 오직 하나, 철저한 관망뿐이에요. 이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쯤이면 바닥이겠지라며 섣불리 들어가는 물타기죠. 하지만 추세가 하방으로 터진 초입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행위는 시드머니를 영원히 복구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손절가를 터치했다면 미련 없이 기계적으로 물량을 덜어내고 본전 생각이 나서 어설프게 평균 단가를 낮추려 하지 마세요. 현금을 주고 있는 것도 아주 훌륭한 투자 포지션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새로운 상승의 근거를 보여줄 때까지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며 시장과 맞서 싸우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본론 8. 예측하지 마세요. 시장이 카드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시장보다 한 발 앞서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차트가 횡보하고 있을 때 이번엔 무조건 위로 쏠 거야 라고 혼자만의 소설을 쓰며 미리 큰돈을 베팅하곤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방향을 맞히는 홀짝 게임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시장 앞에서 일개 개인 투자자가 방향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한 발상인지 깨달으셔야 해요. 인사이드 바, 전략의 핵심 가치는 섣불리 짐작하여 올인하지 않고 시장이 패를 내려놓는 순간 그에 맞춰 내 패를 던지는 데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매일 잦은 매매를 하려는 습관을 철저히 통제하시길 바랄게요. 명확한 기준이 차트 위에 나타날 때까지 여유롭게 본업에 충실하며 진짜 신호를 기다릴 줄 아는 끈기가 필요해요. 그 끈기와 기다림이야말로 치열한 2026년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을 최종 승리자로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한 지표를 덜어내고 캔들의 수렴과 거래량, 그리고 종가로 진짜 방향을 확인하는 인사이드 바 전략을 깊숙이 파헤쳐 보았어요. 이 기준들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 두신다면 앞으로 어떤 변동성 장세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인사이드 바는 차트가 우리에게 보내는 잠시 멈춤, 그리고 준비라는 메시지거든요. 조급하게 앞서 나가지 말고 시장이 패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가 진짜 실력이고 단호함이라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예전에 가짜 돌파에 속아 억울하게 털려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느꼈던 솔직한 심정이나 여러분만의 멘탈 관리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계절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드를 지켜줄 날카로운 실전 통살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포도하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